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17일 오후 들어갑니다. 안철수 지지자들과 합리적인 보수 중도층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대선판은 안철수가 나가면 무조건 이재명을 이깁니다. 최소한 겨뤄볼만 합니다. 근데 국힘 내에서 안철수 제외한 누가 나가도 2배 차이로 집니다. 20% 이상 칩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죠. 그 조선중앙의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것들이 보수지의 대표지라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중도층의 과반 이상이 이재명한테 넘어갔다. 그리고 중도층을 조사해 보니까 이재명 대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를 붙여도 50% 이상이 이재명한테 가고 동원이, 준표, 문수는 15%뿐이 못 받는다더라. 그거 갤럽 여론조사, 지난주 여론조사를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안철수가 나오면 중도층을 확 끌어올 수 있어요. MBS 여론조사입니다. 그 전에 그 8명이 컷되고 1차 경선에서 4인 1조로 해가지고 이틀 동안 토론회를 갔는데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이가 1조가 됐어요. 청년 미래를 주제로 한답니다. 안철수가 1차 토론이나 2차 토론에 4강에 올라가면은 무조건 김문수를 집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강에 올라가면은 교차적으로 한 명씩 지명해서 하는데 4강에 올라갈 때 첫 번째는 김문수와 토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한동훈이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8인의 2차 2조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통합을 주제로 한답니다. 2조에서 보면은 그냥 한동훈이가 나경원이하고 나경원이가 그냥 홍준표하고 나경원이가 한동훈을 발라버릴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수하고 한동훈이를 빼야 된다. 국힘 경선에서. 근데 유승민이 오세훈이가 중도 탈락했으므로 홍준표하고 안철수를 결선에 올린다.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꾸준히 그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또 없어졌네. 에이, 짜증나네 진짜. 하여튼 오늘 미디어 발표를 하죠. 일부러 30초씩 했는가 봐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자기는 180대 1로 민주당을 이겼대요. 싸웠대요. 그리고 이겼대요.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계엄을 누가 막았냐요?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계엄은 끝났어요. 모든 게 윤석열 계엄과 탄핵의 징벌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미래 비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늘 1분 30초를 보면은 동훈이 그냥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나다. 그것뿐이 못해요. 그건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경원이가 또 골치 아파요. 23년 동안 정치한 이유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다. 나 미치겠다. 왜 드럼통을 들어가서 드럼통을. 그 다음에 안철수는 그러죠. 과학이, 경영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난 의사로서 사회봉사도 많이 했고 그런 말을 하죠. 그게 시대 하도입니다. 요번에. 나머지 놈들은 전부 다 이재명이겠다. 제2의 박정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가 찹니다. 1차 경선 토론이 끝나면 이게 공중파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국힘 유튜브로 해봐가지고는 또 없고 공중파로 하면은 김문수가 쭉 빠지고 한동훈이가 또 한 번 쭉 빠질 거예요. 한동훈이 위도훈이가 아주매 할매 같은 아주매하고 완전히 할매들이 동훈이 몰고 다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제 말씀이 틀리나 맞나.
오늘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안철수가 3% 나오는데, 또 한쪽에서는 안철수가 8%가 나옵니다. 응? 국힘 후보 적합들 들어가니까 8%가 나와요. 전체를 물었더니 안철수가 3% 나오죠. 내일 그 갤럽 여론조사가 참 중요한데, 내일 갤럽 여론조사 안철수가 3% 나와야 돼요. 5% 나오면 진짜 좋은 거고, 그럼 폭등하는 거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국힘 저것들이 여권 아니고 보수 아니고 우파 아닙니다. 저것들은 썩어 뭉그러졌어요. 진물이 날 정도입니다. 김문수 띄우려다가 실패하고 처음부터 그랬죠. 근데 모든 얼치기 평론가 애널들은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로 간다, 김문수 대 홍준표 구도로 간다 그러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도 할 수 없고 할 만큼 했으니까 고고TV는 그런데 김문수 띄우려다가 풍선 바람이 빠져나가, 한덕수 띄우려다가 조져버렸어. 한덕수 띄우려다가. 그게 국힘의 현실이에요. 삼태만상이죠. 삼태만상. 삼라만상이 아니라. 오늘 MBS 여론조사 보면은 이번 주 월요일 갤럽 여론조사도 충격적이었죠. 그냥 이재명이가 다른 국힘 떨거지들하고 붙으면은 전부 다 2배, 3배 이겨. 한동훈보다 3배가 이겨. 한동훈이 17%인데 이재명이 54% 나왔죠. 리얼미터 1대1 대결에서. 근데 그런 게 계속 나와요. 지금 마이너 여론조사도. 싹쓸어버려야 돼요. 어차피 망할 거. 오늘 MBS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이 7%나 점핑을 해버립니다. 호감도도 그냥 확 올라버려요. 호감 비호감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국힘놈들이 호감도는, 자 봅시다. 호감도는 여기 있고 비호감도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한동훈이가 그래요. 야, 여론조사 업체들 안철수 한번 조사해봐. 안철수 하면 호감 비호감이 거의 균형적으로 잡힐 거예요. 그게 이재명하고 맞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재명이가 7%나 뛰어요. 저번 주 32에서 39. 굳혀가는 거예요. 그 국힘 너희가 자폭하는 과정이니까. 준표 1% 오르고 문수 4% 떨어지고 동훈이 1% 오르고 준석이 1% 오르고 안철수 1% 내렸죠. 점점점 모름모응답이 줄어들고 있죠. 28%. 2주 전만 해도 36% 이러는데. 이 지평이 지금 안철수가 언론들이 안 띄워서 그러는데 안철수 띄워주면 좋아요. 그런데 국힘 보수청에다 물었어요. 보수청에다 물었더니 보수청에만 아가씨 안철수 3% 나온 거는 어떻게 지난주보다 1%가 떨어져. 아이고야. 국민의힘만 물어봤어. 그랬더니 국민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 홍준표 12, 한동훈 10, 김문수 9, 안철수 8, 나경원 3. 국힘 주자만 물은 거 이재명 빼고 비슷비슷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홍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안철수랑 붙여야 되겠다. 저는 고고TV 여명은. 근데 동원이나 문수나 철수가 19, 8 똑같아 이거는. 그런데 이게 1차 경선 끝나고 2차 경선으로 가잖아요. 뒤집어집니다. 안철수가 1차 경선 끝내고 2차 경선 4강 올라가면은.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진짜 힘들다. 독야청청 2년 동안 이런 방송하기가 진짜 힘들다. 지금 여기 보면은 20대 30대를 보면은 안철수가 제일 높아. 준표 저거는 지금 좀 재미가 있죠. 코미디언 개그맨 했어야 됐어. 준표는 항상 준표는 1등을 하는데 2030에서 그 다음에 안철수가 제일 높아요. 보세요. 준표가 20대에서 23, 30대에서 17, 안철수가 20대에서 11, 30대에서 16 나오죠. 이게 본선을 4차 경선 가면 안철수가 뒤집어요. 지금 사람들은 안철수를 하도 언론이나 여론 조작이나 그런 데서 안철수를 방고 안 띄우니까 이런 거예요. 기사가 안 뜨니까. 근데 2030이
4강 경선에 올라가면 국힘 주자, 국힘 2030도 안철수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TK는 볼 필요 없고 TK는 맨날 그냥 안철수 지지 안 줘. 그냥 준표하고 문수하고 동훈이한테만 막 들러붙어 있죠. 볼 필요 없고. 근데 동훈이 TK 지지율이 없어요. 동훈이가 TK 지지율 8%야, 8%. 근데 안철수도 5% 나와. 뭐 그거나. 보수층으로만 가보면은 국힘 여권, 국힘 주자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빼버리고. 그러니까 보수층으로 가보면은 홍준표 21, 동훈이 12, 문수 20, 안철수 5죠. 여기서 안철수가 많이 후달리죠.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션을 실행하지 않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점점 정권 교체율과 정권 재창출 점점 벌어져요. 오늘도 MBS에서 이재명의 정권 창출이 20%나 높아. 국힘 떨거주들은 나오면 이재명한테 20%로 져. 내일 나오는 갤럽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안철수한테는 다 되죠. 안철수 안 띄우면. 자, 한번 봅시다. 삼자구를 붙이는데 여기서 안철수 넣어야 돼요. 안철수는 전번 영상에서 뉴스토마토 삼자구도 한번 말씀드렸죠. 도끼 개끼이야 전부 다. 본선에 누가 나가냐 해서 그 응집력이 안철수로 모일 수 있는데 문수 동훈이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동훈이가 문수하고 준표 가지고는 둘 중에 하나 탈락. 자 봅시다. 혹시 문수가 4강에서 탈락할 줄 몰라요. 4강에서. 하루하루가 문수가 점점 더 빠질 거예요. 득수가 지키고 있잖아. 득수가. 나 대선 출마 안 해. 그걸 또 말을 안 해. 자 봅시다. 삼자구들 붙여봤어. 재명이 문수 준석이 45, 22, 9. 재명이 준표 준석이 45, 24, 7. 재명이 동훈이 준석이 45, 17, 8. 전부 다 이재명이 45% 넣었죠. 이게 고정표예요. 민주당이 45. 알파가 얼마나 가냐는데 알파가 20% 이상은 될 거예요. 준석이 영향이 없습니다. 준석이는 민주당 표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국힘 표를 갖고 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은 상수가 고정표입니다. 이게 절대 못 따르지 않습니다. 안철수 안 내면은. 그런데 재명이 문수 45, 22, 23% 차이 나고 재명이 준표 45, 24, 21% 차이 나고 동훈이 이재명 45, 17. 이거는 뭐 동훈이 탈락시켜야 돼. 그래서 구태들 문수, 준표 이런 애들하고 안철수하고 붙여야지 컨벤션 효과가 나오고 흥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힘놈들이 안철수를 유령인 거 잠깐만 요번에 보세요. 108번 내들이 107번 내죠. 안철수 빼고는 한 명도 안철수한테 안 붙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했다는 거예요. 정신 새끼들. 근데 제일 심각한 게 누구예요? 동훈이가 가죠. 동훈이. 여기도 한 서너 배, 3배 차이 나.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동훈이를 끼게 되면은. 또 비호감도도 전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동훈이에는 호감도는 없는데 비호감은 너무 높아.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동훈이 이러면 자기들한테 할매 아줌매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쥐가 뭐 잘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바보야 바보. 맨날 뭐 이러고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카메라 딱 들어 훔쳐보다가 이러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냐 니가 자식아? 니가 로댕이냐 이 자식아? 가발을 먹거라. 동훈이 보면은 호감도가 21%뿐이 안 나와. 근데 비호감은 74%야. 자, 맨 처음에 재명이 봅시다. 호감이 41%, 비호감이 55%.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문수하고 준표를 봐도 똑같이 호감은 22, 3%, 비호감은 71, 73%예요. 이 준석이도 똑같습니다. 준석이 호감은 10% 나오고 비호감은 80% 나와요, 여기는.
그럼 안철수를 집어넣어 봐라. 응? 이 정도는 아니다. 국민이 안철수를 바라보는 눈은 짠하다, 안쓰럽다. 왜 정치권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어? 왜 양아치들 속에서 저 순수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나? 그러면서도 표를 안 주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통칭하면은 안철수는 정치할 자질이 없어. 그거 다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고고TV가 안철수를 만나본 결과 독한 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다 프레임으로 문재인 때부터 드루킹 때부터 윤석열이라는 새끼, 한동훈이라는 새끼, 준표라는 놈이 헐렁헐렁 다 거기서 프레임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돌파 못하면 안 돼요. 어? 더 독해져야 돼요, 며칠 동안에. 웃지 좀 말라니까 자꾸 웃어, 자꾸 웃어.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이 갤럽 보면은 1000명을 대상으로 응답률이 23%가 나와요. 점점 높아져요, 응답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은 진보층은 237명, 보수층은 296명, 보수층이 20%나 더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거야, 보수층들이. 선거 당일날 보세요. 안철수 안 내놓으면은 저것들은 또 한 번 정신적으로 말이 아이씨 우리 개몽당했다 또 그럴 거예요. 또 정신승리를 외치면서 부정선거를 외칠 거예요. 완전히 유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다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안철수 안 띄우면은 무조건 지고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리고 준석이 얘 보면은 이낙연도 나오면은 한 6, 7% 나와요. 3자 대결, 4자 대결 하면은 준석이 한 5, 6% 나오고 그쪽은 잊어버리고 무조건 안철수가 띄우면은 준석이도 줄어들고 지지율이 이재명도 깎이고 국힘이 그때부터 이제 개혁의 바람이 불을 겁니다. 근데 안 돼, 이 새끼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